프리미어리그 30라운드가 수요일 새벽부터 시작이 됩니다. 다음 시즌 팀을 옮길 것 같은 황희찬, 그의 소속팀 울버햄튼이 웨스트햄과의 경기를 하고 사카가 돌아오는 아스날은 풀럼을 홈에서 상대합니다. 그리고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현실이 된 강팀 셀링클럽 노팅엄 포레스트가 약팀 B클럽 맨유를 상대합니다. 맨유는 현재 부상자가 유일한 두 자릿수입니다.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로파리그 우승을 토트넘에게 뺏기게 되면 역대 최악의 성적으로 맨유는 시즌을 마무리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다 최근 맨유의 상징적인 선수인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레알 마드리드 이적설이 불거졌고 수뇌부와 감독의 대립된 사태까지 벌어졌다고 영국 매체가 보도를 했습니다. 데일리 익스프레스는 아모림은 브루노의 잠재적 매각 가능성을 놓고 구단 수뇌부와 대립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레알은 브루노에게 관심이 있다고 알려졌다. 아모림은 그를 잃고 싶어하지 않지만 구단은 주급 삭감과 이적 자금 모금을 원한다. 구단은 레알의 거대 제안을 받아들일 의향이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모드리치의 대체를 위해서라고 하는데 모드리치는 1년 계약을 또 연장했다고 하죠. 부페 입장에서는 무조건 떠나고 싶어 할 것입니다. 도저히 맨유가 재건되기는 어려워 보이거든요. 이번 노팅엄전에서도 맨유가 이길 것 같다고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수요일부터 경기가 시작되면서 하루 이틀 지나다 보면 토트넘이 금요일 새벽 4시에 런던 더비로 첼시 원정길을 떠나게 됩니다. 토트넘은 구단도 감독도 손흥민도 선수들도 지금의 순위가 최종이라고 받아들이지 않는 만큼 욕심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완전체까지 된 입장인데 정말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이 있겠죠. 그리고 첼시전 정도를 승리해야 유로파리그 우승도 희망을 걸고 다음 시즌 손흥민이 있든 없든 구단이 목표하는 챔스를 나갈 수 있게 되는 건데 이 챔스가 정말 중요하긴 합니다. 레비 입장에서도 구단이 돈을 버느냐 못 버느냐가 이 유럽대항전 출전 여부거든요. 특히 챔피언스리그요. 그래서 토트넘이 챔스를 나갔을 때는 수익도 컸는데 경기장까지 짓고 나서 잘 될 줄 알았던 팀이 6위, 7위, 4위, 8위, 5위, 14위 6시즌 동안 챔스를 한 번밖에 못 나갔으니 미치겠죠. 네. 지금은 14위는 뭐 더 충격적이었는지 갑자기 레비가 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 성명서가 사실은 거의 사기와 가까워요. 네. 먼저 원문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 레비 회장은 2024년 6월 말 기준 회계 연도의 재정 결과를 발표한 뒤 토트넘 팬들에게 1군 스쿼드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능력과 관련해 중대한 지출 경고를 발표했다. 토트넘은 최근 3개 회계 연도 동안 총 2억 3,200만 파운드의 누적 운영 손실을 기록했으며 이번에도 그리 희망적인 수치는 아니었다. 토트넘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2024년 6월 말 기준 세부 재정 자료를 공개했고 이번에도 적자를 기록한 한 해였다. 스퍼스는 경기 수 감소로 인한 티켓 수익 감소 그리고 지난 시즌 유럽 대항전에 참가하지 못해서 UEFA 상금 수익이 없었던 점 등으로 인해 총 수익이 전년 대비 4% 감소한 5억 2,820만 파운드로 줄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TV 및 미디어 수익은 1억 4,810만 파운드에서 1억 6,590만 파운드로 증가했고 상업 수익 역시 2억 2,770만 파운드에서 2억 5,520만 파운드로 성장했다. 전반적으로 토트넘은 2023-2024 시즌 동안 2,620만 파운드의 손실을 기록했다. 이전 회계 연도보다는 적지만 무려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레비 회장은 이 수치를 근거로 최근 몇 년간의 선수 영입 지출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단의 장기적인 재정 안정성을 해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번 재정 발표에 대해 다니엘 레비 회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2024년 6월 30일 기준 재정 결과를 발표하는 지금 우리는 프리미어리그 14위에 머물고 있으며 올 시즌은 경기장 안팎으로 매우 도전적인 한 해였다. 하지만 우리는 UEFA 유로파리그 8강에 진출해 있다. 이 대회에서 우승한다면 우리는 트로피를 얻게 될 뿐만 아니라 챔피언스리그 진출권도 확보하게 된다. 이 마지막 단계에서 최선을 다해 팀을 지원해야 한다. 2019년 4월 새로운 스타디움을 연 이후로 우리는 선수 영입에 7억 파운드 이상의 순 지출을 해왔다. 선수 영입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다. 하지만 우리는 재정 범위 내에서 현명하게 구매해야 한다. 우리가 세계에서 9번째로 부유한 클럽이라는 이유로 더 많은 지출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자주 보지만 오늘 발표된 재무제표를 보면
이런 지출이 반드시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지속 가능한 수익 창출 능력이 곧 우리 클럽의 지출 한계를 결정한다. 없는 돈을 쓸 수는 없다. 그리고 우리는 클럽의 재정 안정을 결코 훼손하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올해는 비축구 관련 수익이 줄어든 축구 수익을 많이 보완했다. 이는 우리의 다각화된 수익 전략이 효과를 보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좋은 시기든 나쁜 시기든 우리를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우리는 끈기 있고 클럽에 대한 열정을 가진 존재다. 이번 시즌을 가능한 한 최고의 모습으로 마무리하고 경기장에서의 성공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겠다. 레비 회장이 갑작스럽게 이런 성명을 발표하자 토트넘 팬들은 매우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는데 마치 토트넘이 큰 재정적 위기를 당한 것처럼 심각하게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미사여구를 다 빼고 보면 레비가 말한 작년 토트넘 적자는 2,620만 파운드, 한화로는 500억 원에 살짝 못 미치는 수준으로 솔직히 전혀 위기가 아닌데요. 당연히 개인으로 볼 때 500억은 큰 돈이지만 프리미어리그에서 500억은 제대로 된 선수 한 명을 살까 말까 한 금액입니다. 막말로 마티스텔을 900억 주고 사려던 게 토트넘인데 영입을 아예 포기한다고 치면 400억 벌었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참고로 텔은 이적이 아니라 임대로 왔지만 임대료로만 150억을 주는 것도 모자라서 8만 파운드의 주급까지 토트넘이 내주거든요. 텔을 4달 정도 쓴다고 보면 한 100만 파운드, 하나로 치면 한 20억을 주는 겁니다. 텔 임대로만 170억을 쓴 건데 이거 안 썼으면 레비가 말한 적자를 34% 메꿀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작년까지만 치면 토트넘은 유럽 대항전도 못 나가서 빌빌대고 있었기에 올 시즌 유로파 진출로 얻는 수익을 생각하면 레비가 말한 적자는 사실 별거 아닙니다. 해외 커뮤니티에서도 토트넘의 재정 문제가 큰 화제가 돼서 댓글이 300개 넘게 달리면서 이런저런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는 레비 회장의 말을 심각하게 듣고 정말 토트넘의 적자가 그렇게 심하다면 선수 영입을 포기해야 된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축구 구단의 수익이 늘려면 좋은 성적을 거두고 대회에서 우승을 하면서 우승 상금 플러스 스폰서 수익이 생기잖아요. 이번 시즌을 14위로 마무리한 토트넘이 올 여름의 적자를 핑계로 선수 영입도 안 하면 오히려 토트넘이 버는 돈은 더 줄겠죠. 이런 걸 악순환이라고 하고요. 자신을 재무 전문가라고 소개한 한 팬은 레비의 발표가 매우 과장되어 있다고 했는데요. 재정 건전성의 관점에서 레비가 말한 올해의 순손실은 오히려 이익으로 개선될 것이다. 왜냐하면 연간 7천만 파운드의 유형 감가상각이 회계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로 이건 재정 건전성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레비의 메시지에 속지 마라. 토트넘의 재정적 여유는 충분하다. 토트넘은 브라이튼, 맨시티, 리버풀, 브렌트포드와 함께 리그에서 탑5 안에 드는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 토트넘이 투자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리그의 모든 팀도 투자를 못해야 한다라면서 레비가 의도적으로 토트넘의 적자를 과장해서 팬들의 불안감을 조장한다고 분석했죠. 레비는 성명문에서 지속 가능성이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사용했는데 이건 말만 다르지 재정 건전성하고 똑같은 뜻입니다. 재정이 건전해야 투자를 지속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레비는 앞으로 더 투자하기 힘들다면서 지속 가능성을 핑계로 엄살을 폈는데 실제 재무 상황은 오히려 반대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레비 스스로의 결정으로 토트넘이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는데 바로 구단 명명권을 아직 팔지도 않아서 2019년부터 6년째 손해를 보는 중입니다. 영국의 풋볼 인사이더에서는 최근 소식통에 따르면 토트넘은 새 경기장에 대한 명명권 제안을 거절한 후 약 1380억 원의 추가 수익을 놓쳤다. 토트넘은 2019년에 토트넘 스포 스타디움을 개장한 후 돈이 되는 명명권 계약을 체결하고도 지속적으로 노력했지만 지금까지 성공하지 못했다라면서 레비가 말한 적자의 2.8배에 달한 돈을 날려왔다는 사실을 밝혔는데요. 미국의 컨설팅 회사 더브앤펠프스가 명명권의 가치가 연간 321억 원의 정도라고 해도 레비 회장은 매년 460억 원을 받겠다면서 6년 동안 모든 제안을 거절해왔거든요. 구단 적자를 핑계로 손흥민 대접도 소홀하고 선수 영입도 안 하려는 것 같은데 제발 네 일이나 좀 똑바로 좀 잘하시고 축구는 좀 건들지 마십시오. 손흥민 행복 축구하게 지원이나 좀 잘해라 좀!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